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스위스 시계 산업은 저렴하고 정확한 일본산 쿼츠들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60%가 넘는 시계 회사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본 시계에 대항할 만한 경쟁력 있는 무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83년 드디어 스와치라는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다른 스위스 시계 회사들이 쿼츠 시계라는 발상을 거부하고 있을 동안 스와치에서는 쿼츠 시계여서 가능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우선 제작 부문에서는 시계의 전체 부품 수를 51개로 줄이고 무브먼트와 케이스를 일체화시키는 혁신을 통해서 공정을 효율화, 자동화하고 가격을 경쟁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는 시계가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계절과 옷차림에 따라서 돌려차는 패션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패션 브랜드처럼 계절마다 대담하고 즐거운 아이디어를 담은 다채로운 색상의 신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과 신선한 발상으로 수많은 어린 친구들과 젊은이들을 스위스 시계로 입문시켰을 뿐만 아니라 옷과 마찬가지로 시계도 스타일에 따라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편화시켰습니다. 스와치의 흥행이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면서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스와치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우주가 있다면 스위스 시계 산업은 90년대를 넘기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시계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종처럼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같은 시계 팬들한테는 끔찍한 일인데요. 오늘은 이것보다는 덜 무서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스와치에서 나온 첫 번째 시계가 우리가 아는 원형 케이스가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스와치의 초대 디자이너들이 내놓은 여러 프로토타입들 중에서 다른 모든 후보들을 제치고 사각 케이스 모델이 선택을 받은 평행우주, 그런 게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와리프는 이런 재밌는 상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시계입니다. What if it was round? Nah, that'd be crazy. 과거의 역사적인 모델들을 다시 내는 게 요즘의 트렌드이긴 한데 와리프는 좀 특이합니다. 전설이 될 수도 있었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오리지널을 다시 내는 거니까요. 80년대의 오리지널 스와치 시계가 스위스 시계 산업을 살린 시계라면 이건 살릴 뻔한 시계가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스와치 시계들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신선한 디자인,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와리프도 오리지널 스와치의 장점을 그대로 다 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스와치가 밀고 있는 바이오 세라믹 소재에다가 새 디자인을 담았지만은 그래도 145,000원이라는 익숙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시계 매니아들이 재미로 드리기도 좋고요. 이게 스위스 시계 산업을 살릴 뻔한 시계였다고 썰을 풀면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선물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랑 그린, 그레이, 베이지 이렇게 4가지 컬러가 나오는데요. 색상마다 인덱스나 시분침의 모양 같은 다이얼의 레이아웃이 달라진다는 것도 재밌고요. 케이스는 가로 길이가 33mm, 세로 길이도 33mm입니다. 완전한 정사각형인데요. 원형 케이스의 사이즈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 36이나 37mm 직경의 시계와 비슷한 체감입니다. 80년대 원작이 34mm의 원형 케이스였던 걸 감안하면 와리프는 요즘 취향에 맞게 좀 더 커졌습니다. 방수는 20m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손 씻는 것 이상의 물과 관련된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께는 10.2mm입니다. 스트랩은 21mm로 시작해서 16mm로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무게는 26.7g으로 찬 듯 안 찬 듯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바이오 세라믹 소재로 케이스를 제작했는데요. 피마자씨 오일에서 얻어낸 바이오 기반 폴리머에다가 세라믹 파우더를 섞어서 부드러운 촉감과 강력한 내구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스와치의 바이오 세라믹이 정말로 내구도가 더 튼튼한지는 오래 사용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처음 박스에서 꺼내봤을 때도 느껴지는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플라스틱 시계들은 아무래도 주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깎아서 만드는 금속 케이스에 비해서 윤곽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바이오 세라믹 케이스들을 보면은 분명히 주형으로 만들긴 했을 텐데 금속 케이스 못지않게 케이스의 윤곽이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재의 특징인지 스와치의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오 세라믹이라고 나오는 시계들은 모두 샤프한 형태를 자랑합니다. 이번에 굳이 사각형의 케이스의 시계를 만드는 이유도 바이오 세라믹이 가진 선명한 윤곽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짐작이 들기도 합니다. 시계 크리스탈은 바이오 기반의 플렉시글라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의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다 터놓은 엣지 투 엣지 글래스를 채택해서 사용자가 모든 각도에서 시간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엣지 투 엣지 글래스는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분위기도 풍깁니다. 시계를 뒤집어 보면 재밌는 이스터에그도 있는데요. 배터리를 교체할 때 케이스백 전체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커버 부분만 열면 돼서 더 편리하다는 게 스와치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이 배터리 커버 부분을 80년대 스와치의 원형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스와치 시계가 사각이었던 다른 평행 우주에서 우리가 있는 우주를 참조하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시계마다 배터리 커버의 모양도 다 다르다는 게 깨알 같고 재밌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면으로 돌아가서 이 다이얼들은 실제 80년대에 나왔던 스와치의 첫 번째 시계들을 두루두루 참고해서 사각의 프레임 안에 넣은 것입니다. 4가지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다이얼은 블랙인데요. 스트랩에서 다이얼에 이르기까지 색상도 흑과 백만 사용됐는데 인덱스와 시분침도 가장 군더더기 없는 스틱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만큼 가장 무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하고요. 가장 클래식한 레이아웃은 그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자 인덱스에다가 주사기 형태의 시분침을 채택해서 약간은 예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블랙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지만은 케이스가 사각이라서 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은 그린입니다. 섹터 다이얼 자체가 별로 흔한 디자인이 아닌데 이걸 사각에다 넣으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정갈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느낌이 좋고요. 스틱형의 시분침과 섹터 다이얼 그리고 요일 날짜 프레임의 각진 형태가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발랄하고 선명한 인상을 가진 변형은 베이지입니다. 청량감 있는 블루 다이얼에다가 아라비아 숫자와 스틱, 삼각형 등을 병칠을 했습니다. 다른 다이얼들은 시분초침에다 색칠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버전만 금소욱의 색상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모든 다이얼에는 공통적으로 12시 방향의 스와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시분침에는 간단하게 야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스와치의 카피라이트 표기가 들어가 있고요. 요소들을 클로즈업 해보시면은 프린트의 해상도라던가 시분초침의 마감 같은 것들이 준수합니다. 3시 방향에는 요일과 날짜가 표기되는데요. 크라운을 살짝 뽑아서 1단계에서 둘 다 퀵셋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위로 돌렸을 경우에는 요일이 바뀌고 아래로 돌리면 날짜가 바뀝니다. 2단계에서는 당연히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돌려서 시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좀 작기는 해서 크라운을 뽑거나 돌릴 때 손톱을 좀 이용하셔야 하긴 할 겁니다. 스와치에 들어가는 쿼츠 무브먼트들은 딱히 특별한 기능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때 배터리를 갈아주기만 하면은 수명이 꽤 오래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넘게 스와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배터리를 한번 넣었을 때 기대 수명은 2년에서 3년가량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랩은 역시 바이오 기반의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리콘 스트랩이랑 비교했을 때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만져보면은 실리콘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형태가 강력하게 잡혀 있습니다. 스트랩을 강하게 조여서 차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고요. 조금 느슨하게 차셨을 때 착용감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레진 스트랩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하실 텐데 레진은 만져보면은 촉감이 기분 나쁠 정도로 나쁘잖아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스트랩은 단단해서 그렇지 촉감은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오래 차고 있어도 피부가 일어난다던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버클은 케이스와 같은 바이오 세라믹 소재로 제작이 됐고 스트랩을 버클 윗부분에서 체결한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클이 스트랩의 첫 번째 키퍼 역할을 같이 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가 가능하긴 해 보여서 나중에 너무 오래 사용해서 스트랩이 삭거나 오염이 심해지면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와치의 와리프를 살펴봤습니다. 스위스 시계 산업을 살린 시계라는 멋진 역사와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참신한 발상까지 역사적이면서도 트렌디하고 또 재밌으면서도 진지하고 레트로 바이브를 갖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현대적이기도 한 이중적인 매력의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